2022년 1월 11일 오늘 주민 설명회에 있는 날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주민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오신 분들이 꽤 많으셔요. 우리 신림 5구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노력과 도움으로 우리는 계획보다도 빠르게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2월 말까지 구청 접수를 시작으로 마지막 입주까지 신림 5구역 주민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서울에서 가장 멋진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를 꼭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H 공공정비사업처 고영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기 공공재개발 사업 그 동영상이 짧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거든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네, 그게 나으시겠는데? 네. 원자력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번에 나라에서 추진하는 거 뭐 이제 한다고 하니 뭐 이제 뭐 얼른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무대이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김건영하고 제가 딱히가 뭐 엄청나요. 아이고 보다시피 이렇게 지저분하고 전선 쪽에다 이렇게 불편하고 더 이상 나무 필요 없어요. 다른 아파트하고 대조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아파트를 가다보니 그런 게 대해서 나중에 나의 큰 데서 한번 살아봐. 서울도심 내에서도 정부 사업 추진을 희망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이 정체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공공재개발 사업이 그 제한이 될 수 있을까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추진 중이신 분들의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란 20년 5월 6일과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공공과 주민이 함께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LH와 지방도시공사 등이 공공시행자가 되어 임대주택 확대 등의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며 용적률 완화 등의 공적 특례를 제공받아 추진함으로써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서울 도심 내 사업이 장기 정체된 기존 구역 8곳, 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신규 해제구역 16곳이 최종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톡톡.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택 품질이 떨어지거나 민간 브랜드 사용이 불가하지 않나요? LH가 시행하면 마감재나 조경 같은 거 주민이 원하는 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요? 민간 브랜드 사용이 있다고? 아파트 브랜드는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열마디 말보다 실제 LH가 시행한 재개발 사례를 직접 만나보시죠. 아파트에 LH 로고가 박혔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랜면 로고가 딱 박혀있네요. 아파트 단지가 너무 크네요. 가장 덕천 매니아는 가장 덕천마을이라고 불리는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례이죠. 4,250세대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주민 총회를 거쳐가지고 환경과 농부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2016년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안양 일대에서는 대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도 국민이 원하시다면
하면 매니아처럼 브랜드 로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하셨죠? 네. 그러면 차량 내부를 보러 이동하실까요? 아, 너무 좋다. 공공 재개발로 추진하는 어떤 점이 좋나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렇다 저렇다 참 말이 많아요. 공공재개발로 하면 주민들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공공재개발은 신속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은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갈등도 많이 발생해서 10년이 넘게 걸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정책사업으로 공공이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을 5년 안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구역 내에서도 아파트 소유자냐 세입자냐 상가냐 주택이냐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소유자와 세입자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기존에 있던 여러 규제들이 완화되는데요.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규제 완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혜택들이 있죠. 물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일반 분양주택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건 결국 주민 분담금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단지도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지구였습니다. 시공사에서 중간에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 사업비가 1,700억 이상 증가돼야 하는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LH에서 철저하게 설계 변경권을 검증해서 약 800억 이상을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단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금을 돌려받을 정도로 사업성이 좋았습니다. LH가 아니었으면 전문가도 아닌 주민들이 검증하고 그런 건 불가능했겠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작년 9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주민한테 불리한 것 아닌가요? 이건 예전 자료라서 그렇고요. 이번에 공문하시면 12월 30일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일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고 이날 이후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지분 쪼개기식으로는 분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 분양주택 수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주민분들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특히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일반 분양분을 늘려야 저희가 내야 하는 분담금이 줄어들거든요. 1+1 주택 분양도 가능한가요? 민간에선 1+1 분양도 가능하잖아요. 공공재개발에서도 집 두 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공공재개발 사업도 1+1 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종전 자산평가액 또는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인 경우 1+1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 중 주택 한 채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이어야 합니다. 공공 재개발 방식은 민간 재개발보다 집값이 안 오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공공이 시행한 아파트가 일반 민간 분양보다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것은 사실 몇몇 개 단지만 샘플로 찾아보아도 사실과는 다른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개발 후에 아파트의 가치가 민간 주도로 하는 경우보다는 좀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민간 건설회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또 쓸 수도 있고 또 주요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결정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뭐 공공주도 재개발, 이른바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와서 종전 자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죠? 아무래도 공공이 시행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와서
내 종전 자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요. 주민분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 군수청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선정하므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고의적인 개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공공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건가요? 그건 공공 직접시행 정비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혼동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 사업 방식은 주민분들의 소유 자산을 선물 선납하여 공공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후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 사업은 기존 민간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개발 사업은 공공 재개발 방식이며 공공 직접시행 방식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안양덕천 주민분께 묻습니다. 공공 시행자 방식 추천하시나요? 전 이만큼 강조합니다. 저희 단지가 투명하고 빠르게, 그래서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면서도 주택 품질 또한 안양 최고로 지을 수 있었던 건 공공이 사업을 관리해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권리자로서 공공 시행자 방식 완전 강추합니다. 오늘 투어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빠내주지 않으면 LH가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잘 해야죠. 공공이 시행하면 예. 품질이 낮아 집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들은 다 사라지고요.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분들도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와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연구와 의지가 달린 재개발 사업, 공공이 함께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 간단히 이제 공공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 텐데, 사실은 앞에 동영상에서 대부분이 많이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뭐 궁금하셨던 뭐 재개발 전반적인 내용이나 관련해서도 그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 그 공공 재개발 사업은 그 정부에서 그 사업장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재개발 진행 안 되는 곳이 너무 많고, 뭐 102곳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겠죠. 근데 이제 뭐 또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공공에서 주도해서 좀 사업도 원활히 하고 주택 공급도 많이 하겠다는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제 작년 그 21년 7월 14일에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게 이제 도정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여기 내용이 이제 담겨졌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 내용이 담겨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LH나 SH 이런 뭐 저기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그냥 공공 재개발이라고 다 불렀거든요. 다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예 그냥 법에다가 명시를 해 놓은 거죠. 예, 다음. 그 이제 공공성 요건,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게 되시면 그 전체 중에서 그걸 분양받고 나머지를 50%를 이제 분양을 하고 50%를 그 뭐 공공임대나 지분형 주택, 뭐 수익형 전세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 수를 많이 늘려준다는 게 이제 공공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걸 충족하게 되면 시행을 하는 건데, 이번에 그 30% 이제 동의를 받아서 이제 하시고 나면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시작인데, 그 나중에 이제 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행되게 됩니다. 조합이 있는 경우는 뭐 공동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 다음. 예.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앞에도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도시 규제가 완화된다는 거, 이게 용적률이 높여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사업 리스크가 완화된다. 이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적용을 제외된다 그런 내용이고 3번은 이제 인허가 간소화. 요거는 재개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들이 있는데 그거를 합쳐서 이제 진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법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뭐 주택기금, 그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그 공적인 자금을 빌리다 보니까 좀 싸게 빌리고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도시규제 완화는 그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거죠. 아니면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종이면은 3종, 뭐 1종이면 2종 이렇게 종상향을 해주는 내용이 할 수 있게 이제 법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 이제 아마 이번에도 이제 민간 신통기획에 아마 저기 접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요거보다는 이제 그 시에서 나서 가지고 어떤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조정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도 결과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이제 법에 반영돼 있다는 내용이고 그 신통기획이나 이런 데는 그게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종상향을 하든지 아니면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뭐 120%, 20% 정도 추가로 더 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용적률을 더 받아가시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예.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제외는 뭐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고요. 뭐 그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공성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제외되게 됩니다. 예, 다음. 이 절차 간소한데요. 이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중간에 뭐 건축심의라든지 경관심의, 뭐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뭐 교통 영향 평가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하나가 끝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통상 진행됐던 건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해보면은 한 번에 하게 되면 그 좀 착오도 적어지고 시간이 좀 빨라지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게 이제 법에 내용을 넣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빨라질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다음. 이건 이제 뭐 사업비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뭐 아직은 작년부터 처음 된 거라 뭐 지침이 실제 적용되고 한 사례는 없지만 이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하는 경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사업비 싸게 이제 조달을 하고 또 뭐 보증금이나 이주비도 지원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주택도시기금 이제 운영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주할 때쯤 되면 또 내용이 조금 달라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 결국은 이 내용들로 아까 그 종상향을 하거나 용적률 완화를 하고 또 뭐 분양할 때도 분양가에 좀 제한을 덜 받고 또 인허가도 중간에 좀 간소하게 진행이 되면서 또 사업비도 조금 싸게 쓰고 이러면서 사업성도 개선하고 또 이제 공공이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주민분들끼리 하실 때 일어나는 갈등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고 뭐 기존 거주자들에 대해서 조금 둥진 내몰림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는 내용이고요. 네, 다음. 예, 다음. 추진 절차는 그 뭐 한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약정 체결에서부터 뭐 이주 착공까지 10년이 걸린다고 이제 보통 이제 그 국토부에서 봤는데 단축을 하면 5년까지도 단축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의 자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 예. 지금 요 저희는 이제 그 공모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하는 그 직원들이어서 사실 이제 구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힘든 상황인데 대략 말씀드리면은 이제 12월 30일 날 이제 공고가 났기 때문에 아까 저기 그 동영상에서 뭐 권리 산정 기준일 뭐 9월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그 사이에 말씀드렸는데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 산정일이 이제 정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이제 구에다 접수를 하시고 나면 이제 3월까지 이제 구에서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이제 뭐 추천하든지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저희는 이제 그 계략적인 사업 계획 같은 거를 좀 검토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 4월, 5월경에는 최종적으로 선정됐는지 여부를 이제 발표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예, 뭐 선정 절차는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서울시에서도 또 검토를 하고 나중에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선정위원회나 이런 이 과정 중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건 없고 중간에 어차피 뭐 SH든 저희든 이제 그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의뢰를 받으면은 이제 사업성이나 이런 걸 좀 봐드리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선정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희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죠. 예, 다음. 질문들, 요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인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뭐 좀 말씀드리죠. 우선 질문 받기 전에. 민간은 이제 조합 방식으로 하는 거고, 공공이 하는 거는 이제 주민 대표회의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조합이 별도 법인이고, 그 법인에서 조합장이 계시고, 뭐 조합 총회를 해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이제 보통 단독 시행을 많이 하는데, 아까 직접 시행은 아니고요. 단독 시행을 하게 되면 LH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고, 주민 대표 회의가 있으셔서 대부분의 이제 뭐 발주라든지 이런 건 이제 사업 시행자인 LH가 하게 되고, 주민 대표분들은 의견 제시를 해주고, 계속 중간에 저희랑 협의를 하시고, 또 이제 뭐 주민 총회 같은 걸 통해서 시공자 선정을 해주시고, 뭐 이런 역할들을 계속 수행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이제 우리가 빠르다 저렇게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보통 재개발에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LH나 이제 공공이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분란이 된 요소들이 조금 적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험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대체로 아시는 대로 아까 브랜드 얘기도 나왔죠. 브랜드 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LH가 아니고 당연히 뭐 시공을 했던 뭐 삼성이면 뭐 레미안, 뭐 GS면 자이, 뭐 대우면 프로지오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다음. 예, 다음 넘겨주세요. 요거는 공동 단독 얘기인데 어차피 여기는 조합이 없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주민대표하고 LH가 있어서 주민대표가 의견 제시를 해주시고 저희랑 이제 사업협의를 하시면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LH가 마음대로 하지 않냐 이런 것도 가끔씩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그럴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또 여기는 지금 안 써져 있지만 주민총회가 또 있어요. 주민총회나 아니면 주민 전체 회의라는 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은 또 거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또 위원장님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뽑으셔야 되고, 또 임기 마치면 또 연임을 하시든 뭐 새로 선거를 해서 뽑아주시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뭐 중요한 여러 가지 뭐 계획이나 관리 처분 뭐 이런 걸 만들었다. 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주민총회 열어서 추인을 받아야 되고, 시공자 선정할 때도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조합하고 이제 저희가 둘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모든 의사는 다 반영되면서 또 서로 어떤 고집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막 협의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신속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이거는 나왔던 내용이죠. 당연히 이 브랜드는 주민분들이 결정을 하십니다. 예, 다음. 그래서 아까 나왔던 아까 영상에 나왔던 데가 이제 안양 덕천이라고 거의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그래서 16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 당연히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죠. 예, 다음. 이건 이제 성남의 이제 신흥 2구역인데 여기는 자이 프루지오 두 개가 컨소시엄으로 했거든요. GS하고 대우하고. 요건 아직 이제 공사 중인 거라 이제 뭐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 된 거라 이제 요 상태로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도 자이 프루지오 이런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두 개는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재개발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재개발은 아닌데 LH가 시행했던 아파트죠. 다음. 이사대책은 이따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뭐 가끔씩 여쭤보시는 것 중에서 임대 아파트가 좀 많이 지어지는데 이 임대 아파트를 이제 뭐 공짜로 준다, 공짜로 이제 LH에 넘겨야 된다, 뭐 지자체에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매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분양 아파트면은 그 당시 시세에 맞춰서 분양을 해서 분양가를 받으면 되지만 그 임대 아파트는 이런 이제 뭐 표준형 건축비에다가 뭐 토지 이게 그 고시로 돼 있는 내용이야. 뭐 이런 거로 해서 이제 파는 거예요. 사실 팔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성은 좋아지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가 다 공짜로 넘어간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다음. 수익형 전세. 예, 요까지 하겠습니다. 뭐, 예, 다음. 예, 그래서 간단한 설명은 드렸고요. 질문을 이제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